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구덩이를 파갖고 다시 묻어도 구덩이를 파고 하는 동안에 네. 그 노동자들한테 임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 하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한 거고, 그 책에서도 극단적인 사례를 그건 소개한 거지. 이 극단적인 사례를 잘 활용해서 쓸데없는 구덩이를 팔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극단적으로 그 쓸모없는 구덩이를 팔려고 하냐는 거지. 이왕 팔 거면 쓸모있는 구덩이를 파면 될 거 아니냐고. 그 얘기입니다. 거북섬이 대표적으로 쓸모없는 구덩이라는 거잖아. 여기 이제 미제스 연구소라는데 네. 여기에 이 루트비 폰 미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경제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가 미제스 연구소인데, 네. 거기에서 따온 호텔 경제론이 이거를 하라고 만든 거겠습니까? 놀리려고 만든 거겠습니까? 그걸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이상한 거 갖고 가고. 이 루트비 폰 미제스의 네. 이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How Keynesian ideas weaken economic fundamentals. 어떻게 케인즈의 이론이 경제의 기초를 망가뜨리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는 이제 일단 돈을 돌리자 하는 그거에 대한 정면적인 방박입니다. 구덩이를 함부로 막 파면 아무 구덩이나 쓸데없는 거라도 파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네. 어떤 얘기냐면, 한 개인의 지출이 다른 개인에게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경제의 원동력이 소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이 소비될수록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그 해에만 그런 거야. 1년만. 우리가 1년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하루살이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임기했을 동안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 지가 임기에서 내려오면은 문제가 터진다고. 문재인이 돈 풀어갖고 이제 그 배추값이 올랐는데 그 덤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안 살고 우리가 길게 나라를 제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자유시장 경제가 유지가 되지. 개딸처럼 무식하든지 이재명처럼 양심이 없으면 그러면은 나라가 남미가 간다고요. 베네수엘라가 간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거북섬 같이 수요가 없는 데다가 빌딩만 왕창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역작용으로 해서 나라를 절단내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산적인 소비와 비생산적인 소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체이지만 비생산적 소비는 오히려 경제적 빈곤을 초래한다. 그 경제적 빈곤이 뭐냐? 거북섬에 분양받아갖고 3대 모녀가 빚더미 10억에 앉게 된, 이게 바로 경제적 빈곤이라. 생산적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한 제빵사가 저축한 10개의 빵을 10개의 감자와 교환합니다. 감자는 제빵사가 빵을 구울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 주겠죠. 빵은 농부가 감자를 수확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영양을 공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농부는 또 감자를 더 만들 거고 제빵사는 빵을 더 만들겠죠. 이런 소비가 생산적인 소비라. 이러한 소비가 생산적이다. 제빵사와 농부가 네.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소비는 그들의 삶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이것이 생산의 유일한 이유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비생산적 소비는 뭐냐 하면, 문제는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질 때 생긴다는 겁니다. 한 사기꾼이 돈을 20달러 위조를 해요. 그 20달러 위조한 거 갖고 네. 빵을 삽니다. 빵 10개를 사면, 옛날에는 10달러로 빵 10개를 샀는데 20달러 샀으니까 빵값이 2배 올랐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빵 10개는 농부가 아니라 사기꾼이 설거됐잖아요. 사기꾼은 빵을 먹고 그다음 뭐 하겠죠? 또 사기를 치고 자기꾼 천국에 날아가야 된다. 농부는 그 빵을 못 샀잖아요. 그 농부 어떻게 되죠? 감자 농부는 굶어 죽겠죠. 그러면은 굶어 죽었으니까 감자 생산 못 할 거고. 네. 감자가 생산 안 되면은 제빵사도 굶어 죽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빵도 사라지고 감자도 사라진다. 간단한 도식이지만 우리는 생산적 소비가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지탱하고 실질적인 부의 확대를 촉진하는 반면에 비생산적인 소비는 경제를 빈곤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 20달러를 갖고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네. 돈의 팽창은 돈을 경제적 파괴의 매개체로 전락시키며 비생산적인 소비를 발생시키는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팽창하게 되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두 번째 비생산적 소비를 발생시키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거북선 같은 부동산 투기예요. 거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돈을 풀더라도 그 풀린 돈이 생산성 있는 곳에 생산적인 소비에 사용돼야지 비생산적인 소비에 사용되면은 인플레이션만 불러일으키고 거북선 3대 5년 같은 피해자만 양산한다. 이 와중에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자. 10%는 코너아이가 이제 가져가자. 돈을 잘 숨기는 방법을 이재명 이 지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분이시기 때문에 출신이 국제 마피아파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대장동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에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지면은 그 저수지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달려가는데 네. 그 저수지를 아직도 발견 못했다. 네. 예. 그게 대단히 잘 숨겨놔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제 특출난 재능이라는 거죠. 재능이 많으세요. 돈을 뿌리면서 이제 자기 편들을 이제 만들어 갖고 대선 후보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땅에 구멍을 파는 행위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네. 월급을 이제 주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첫 번째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화폐 팽창을 통해서 이제 이 돈을 걷는 방법이 있겠죠. 정부가 세금을 걷어갖고 자기가 쓰는 만큼 GDP가 올라가지만 민간에서는 민간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가 감소하는 효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만 이전해서 정부가 쓴다고 해갖고 이게 GDP가 올라간다는 사실 보장이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축 효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구축 효과를 배제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적자를 내서 재정적자를 내서 네. 이제 재정적자를 내는 부분만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그 돈 갖고 쓰면 그러면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데 대신에 뭐가 발생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부를 창출하는 시민 사회에서 정부의 활동으로 부의 소유권이 전환되는 거랍니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오늘 100%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절반으로 정확하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줄어드는 절반만큼을 세금을 거둔 거하고 사실 동일해요. 조세라고 이 이름이 붙여져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걷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생을 하고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돈 풀면 되지 않냐 하는 게 결국은 노쇼 주도 성장이고 미제스가 얘기하는 이제 민간의 성장에 역할을 맡겨야 된다 하는 부분이 혁신 주도 성장이라는 거고요. 거북섬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을지 반달섬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을지를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간섭이 들어가는 거고요. 100조 펀드를 만들어 갖고 AI 투자할지 2차 전지 투자할지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정부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AI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반을 갖춰주고 인프라를 갖춰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성경제 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해라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하는 게 혁신주도 성장이고 예. 그걸 막 붙들고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유성경제 하지 말고 AI가 가망이 있으니까 상지건설이 가망이 있으니까 상지건설 유성경제 허가해주고 예, 이런 게 이 바로 큰 정부하고 정부 간섭이라는 겁니다. 미친 겁니다. 상지와 형지. 예. 경제 성장의 진짜 원동력이 단기로는 경제 순환이고요. 이재명이 얘기한 돈의 흐름과 활성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고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딱 확립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학에서 확립되는 거를 싹 다 무식한 채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재명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노쇼 주도 성장의 이제 진수가 바로 중국의 빈집이다. 중국이 일단 빚내갖고 집만 왕창 짓고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서 하니까 네. 이제 그게 14억 채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비생산적인 소비의 대표격입니다. 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쓸모없는 댐이 아니고 후보 댐은 되게 쓸모가 있는 댐이고 반면에 중국이 지어놓은 아파트 이 집들은 쓸모없는 집이라는 거죠. 빈집을 지어서 GDP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민간 소비는 40%, 고정자본 투자가 40%라는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민간 소비가 68.2, 네. 고정자본 투자는 17.8밖에 안 돼요. 소비가 한 50%, 50에서 60, 투자가 20에서 30 정도예요. 다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특히 이제 소비가 많은, 투자가 적은 이제 이런 나라고, 그에 비해 갖고 중국 보시면은 투자가 40%가 넘고 소비가 40% 안 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기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채가 텅텅 빈 중국의 유령 도시 하나가 통째로 빈 이런 사례. 대한민국의 거북섬은 중국 유령 도시의 한국판인 겁니다.
중국에는 유령 도시, 한국에는 유령 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 파크 막 자랑했다. 이제 해놓고는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아, 내가 이제 거북섬 얘기하냐. 거북섬은 저기 누구야? 남경필이 만든 거고 나는 웨이브 파크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웨이브 파크가 부동산 개발했다고. 지금 95% 공실률 그 빌딩 올린 게 다 웨이브 파크가 올린 거예요. 인공파도 풀장은 그냥 겉으로 한 거고 그걸로 돈 번 게 아니고 땅 팔아서 돈 벌었다니까 웨이브 파크가. 그래서 이제 호텔 경제로는 노쇼 주도 성장이고 이거는 수요 없는 투자. 결국은 이제 비생산적인 소비.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없는 거북섬이 돼버리니까 이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높은 공실에 시달리면서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작년에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됐었기 때문에. 예.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 상주 인구 없이 공급된 과도한 상가. 단발성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 정주 여건 부족 등으로 상권이 못 살아가는 겁니다. 상주 인구 없이 공급한 주체가 이재명 경기도, 그 다음에 시흥시장. 단발성 관광 중심의 개발을 한 주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흥시장. 그 다음에 정주유권 안 만들어준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흥시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창업과 폐역이 반복되고 상가 가격 하락과 경매 증가, 금융권의 원금 상한 압박까지 겹치며 일부 투자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10억이 1억에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거 10억이 분양받았는데 1억에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통째로 다 노는데 뭐 이게. 진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죠. 여기에 빚이 적어도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되실 그럼요, 텐데. 그럼요. 예. 3억, 4억, 5억은 좀 적은 걸 겁니다. 3대가 함께 연끌 거북섬에 비극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20년, 21년 어떤 때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맞아요. 뛰던 때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못 막은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이 이게 문제 핵심의 근흉이야. 원흉이라고. 소액을 갖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은행에서 총 1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 상가를 삽니다. 자기 돈 4억에다가 은행 빚 12억 5천을 대출받아갖고 산 거예요. 3대 모녀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처지면 우리는 영영 저 사람들 쫓아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선택한 게 이 거북섬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달에 400, 500씩 그 이자. 뭐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뭐 7억 8억부터 시작했겠죠. 3억 1천 냈는데 또 유찰. 2억 1,700 했는데 또 유찰. 해갖고 11월 14일 날 1억 5천에 매각이 됐는데 이게 낙찰가가 1억 7천이었다는 겁니다. 16억 5천짜리가 1억 7천에 팔린 거예요. 10분을 통해. 자기 돈 4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은행빚 10억이 나게 된 거죠. 평생 모은 돈을 못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이 넘는 빚까지 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을 만든 핵심 이 원인 제공자가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은 문재인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단을 만든 그 사람이 이 이재명하고 시흥시장인데 시흥 시민들을 모아놓고는 이 거북섬 이거 저기 웨이브파크 이건 내 지적이에요. 나 자랑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빵이 치지 빵이 안 칩니까? 정치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태 파악 조사도 안 됐었다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책을 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이때 이제 주변에 장사 안 되고 성과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현장의 실삭부터 파악했어야 되고요. 100번 1000번 옳은 얘기입니다. 정치는 시적이라면 한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흥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갖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지금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 파악 없이 가서 얘기를 하니 위대한 지도자라며 자랑하고 있는 이재명 일본이 정말 거북섬의 암울한 미래가 상상된다. 다만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 이재명이 이제 이 투자를 부추긴 사람이에요. 경기도지사까지 왔고 성대하게 웨이브파크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웨이브파크가 오픈하면 거북섬이 외국인들로 가득 찰 줄 알았다. 이 얘기 누가 했겠습니까?
이재명하고 그 시흥시장하고 이런 사람들 다 했어. 음. 이거 하면 외국인들 한 해 300만 명 온다 그랬다니까. 어떻게 피토하며 거북섬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유튜브만 틀면 폐허가 되어 있는 거북섬에 대한 조롱이 끊이지 않건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한심한 이재명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제 우리 거북섬 수박 분양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웨이브파크가 인공 그 서핑장 운영하는 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 아닙니다. 웨이브파크는 건설회사예요. 음. 건설회사가 주력 사업이고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인공풀장 일부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 이재명이 자랑한 거북섬 웨이브파크 실적 보니까 2024년 680억 손실, 개장 후 매출의 95%가 부동산.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웨이브파크는. 이중 부동산 관련 수입이 7,920, 거의 8천억이고 이게 매출의 95.1%예요. 입장 수입은 275로 고작 3.2%입니다. 땅 파는 회사라니까. 땅 장사해서 돈을 벌었고 그 땅에 건물 올린 건설사들은 건설 올리고 분양해서 분양금 받아서 돈을 벌었고 그 손실은 그 분양받은 아까 그 3대 모녀부터 해갖고 그 이제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나눠갖고 그 뭐 수조 원에 달하는 그 손실을 다 나눠 가진 거예요. 한 사람당 두당 10억씩 해갖고 구조가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이 웨이브파크 입장 수입은 77억인데 그 웨이브파크를 돌리는데 전기료 뭐 그다음에 이제 물 갖고 와서 하고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주고 하는 게 250억이에요. 수입이 80억인데 그럼 1년에 170억이 그냥 아깝지 않은 거잖아. 이따구 꼴을 만들어놨다니까. 이거를 자랑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잘했지. 뭘 자랑해 이걸.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2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뻥튀기해서 발표한 시흥시장 경기도지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 당신들이 잘못 없다. 남경필 작품이다 얘기하냐고. 남경필은 선만 만든 거야. 선만. 거기에 빌딩 올린 건 니들 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보고서 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우리 토론해갖고 이 정도니까 여기 한 오피스텔은 한 1000채 지으면 좀 적당하겠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10,000채를 지어놓고 보고서는 차후에 만들어서 갖다 주니 사고 터지는 겁니다. 대박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지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지어놓고 짓기 시작하고 1년 지나갖고 수요 예측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95%, 87%의 공실률. 거북섬 3대 문의비 그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라니까. 2019년 5월 웨이브파크 기공식 때 참가했었다니까 이재명이. 한 해 200만 명이 오는 이제 이 시흥시를 이제 살릴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보고 저 이재명 도지사 역점 사업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실 거잖아요. 하면서 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직접 고용 1,400명, 직간접 1만 5천 명 얘기를 했는데 실제 거북섬 웨이브파크 임직원은 97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예,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넘쳐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개헌인 겁니다, 여러분.